안녕하십니까, 김현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스포티지가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관련해서 속속 정보들이 공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스포티지에 대한 스파이샷, 그리고 어떤 차로 나올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갈지 그런 부분 실내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네, 스포티지 혹시라도 별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오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팔릴 수 있죠. 일부 지금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글로벌 전략 모델로서 스포티지는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수출 물량 기준으로 현대에서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스포티지 우리나라 공장에서 12만 대를 생산을 해서요, 그중 8만 5천 대 미국, 캐나다 1만 대가 수출됩니다. 10만 대 가까이 북미로 나가고 있고요. 엄청난 수치죠. 10만 대가량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카니발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카니발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카니발 같은 경우 수출이 2만 7천 대 정도 되고, 그중 미국이 1만 3천 대, 캐나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얼마 안 됩니다. 북미 지역에서 스포티지 인기는 엄청나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차에 비해서요. 그리고 또한 동유럽에서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동유럽 보시면은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15만 대를 생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유럽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중동 쪽도 일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에 따지면은 두 공장에서만 27만 대가량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모델이죠. 거의 전략 모델, 볼륨 모델이라서 현대기아에서 스포티지를 만들 때 엄청난 고심을 하고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스포티지 스파이샷 한번 보러 가시죠. 보시면 스파이샷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롱바디와 숏바디가 있거든요. 롱바디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쪽으로 팔리는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숏바디는 유럽인데, 이 숏바디, 롱바디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C필러에 하이그로시 이 광나는 그 플라스틱, 그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도 보이시죠? 이게 숏바디고 이게 롱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개된 스파이샷에서 휠 디자인만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18, 19, 그리고 17인치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17인치는 일단 연비 위주이기 때문에 트레드 옆면 폭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투싼 17인치보다는 디자인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18인치도 휠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19인치도 괜찮아 보이죠. 18인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나아 보이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면부 디자인인데요. 전면부 스파이샷을 일단 보면은 뭔가 전면부의 후드 높이라든지 폭이 좀 빵빵해 보여요. 박시한 그런 느낌이에요. 투싼에서는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전면부 디자인으로 이미 공개되는데, 가차님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신 전면부 예상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DRL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후드의 중반까지 상당히 길게 뻗은 이런 V자 모양을 옆으로 이어놓은 듯한 그런 거는 마치 소나타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도 소나타가 2019년 상반기에 나왔죠. 스포티지가 원래 작년에 나오려고는 예상도 있었는데 올해 나왔잖아요. 투싼하고 그런 겹치는 그런 포지셔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는 개발하는 초기 단계의 디자이너 분들이 어느 정도 스포티지를 소나타에서 좀 어느 정도는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디자인이 유사해 보여요. DRL만 놓고 보면요. 다만 소나타에 들어간 DRL은 이렇게 일자로 이어진 거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 좀 라인이 가운데 부분에서 모서리에서 좀 절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램프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스포티지는 좀 다른 디자인이에요. 스포티지는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가 있고, SUV다 보니까 좀 폭 자체도 좀 큽니다. 위아래 그런 전면부, 그 범퍼의 폭이요. 기아가 보통 이렇게 전체적인 DRL의 라인을 주면서 이렇게 전면부의 디자인 포인트를 주는데, 대표적으로는 K5가 Z자 모양으로 이렇게 DRL을 쓰면서 포인트를 주었고, 투싼 같은 경우는 DRL 포인트를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묻어나게끔 하는데, 라인을 강조한 이런 전면부 디자인을 쓰는 거는 또 보면 제네시스도 이제 두 줄 라인을 쓰잖아요, DRL을.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기아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전면부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후면부 디자인인데, 후면부 디자인은 이미 유튜브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상도도 이렇게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약간 이 벤츠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벤츠의 페이스리프트된 그런 모델, 뭐 GL2였나요? 그렇게 좀 느낌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EV6의 후면부 음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밋밋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콤비네이션 램프에서 각지게끔 모서리에 좀 뾰족하게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느낌도 그렇고요. 실제로 실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느낌도 센세이셔널한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사진은 실내입니다. 실내는 이게 이제 K5에서 좀 차용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는 홈커버 있죠. 스티어링 휠 가운데 핸들에 그런 은색의 동그랗게 들어간 느낌이 전체적인 K5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듀얼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클러스터가 두 개가 내비게이션까지 해서 들어가죠. 그런 거는 아마 12.3인치로 두 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K5는 약간 물리 버튼하고 그런 게좀 내비게이션 좌우측으로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빼고 밑쪽 센터 페시아 쪽으로 버튼을 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실버 톤의 그런 에어벤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소렌토가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가져왔거든요. 에어벤트를 좀 강조하듯이 실버로 포인트를, 그런 것처럼 아마도 강조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밑쪽으로는 다이얼, 미디어라든지 어떤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다이얼이 보이고, 그 밑쪽에 실버 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눈에 띄는 거는 센터 콘솔 쪽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인데요. 이 디자인은 EV6에서도 들어간 것처럼 신형 디자인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2열 디자인 예측인데요. 디자인 스파이샷은 아직 포착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메커니즘 투싼하고 동일하게 시트 메커니즘이 들어가고요. 쿠션 앤 다이브 기능이고요. 풀플랫이 어느 정도 되고요.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쿠션이 밑으로 다이브 되지 않고 쿠션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풀플랫에 좀 불리한 구조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손잡이 디자인은 소렌토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물리 버튼 락하는 게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자식으로 버튼이 들어간 걸로 예측이 되고요. 도어를 개폐하는 거는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원인데요. 전체적인 사이즈라든지 휠 베이스예요. 실제로 실측을 했는데 2.75m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약 8cm 정도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투싼도 거의 8cm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역시 롱 휠 베이스 기준입니다. 그래서 투싼의 플랫폼 거의 공유해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됐다는 거를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차량의 길이도 늘어나는데, 이거는 투싼 기준으로 따진다면 약 15cm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상당히 길어 보이죠? 예전 산타페 구형 DM보다 휠 베이스가 더 크고 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실내 거주성은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투싼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차를 타봤을 때 산타페 수준에 거의 준하듯이 주먹 2개 정도 들어갔어요. 뒷좌석 넓었습니다. 나머지 차량의 폭이라든지 차량 높이는 약간씩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스포티지가 투싼하고 거의 유사한 동급이기 때문에 투싼하고 뭐 소렌토에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에 사륜이 적용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륜의 하이브리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는 사륜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차 연비 인증 기준이 되는 15.8km/L를 만족을 하지 않고 나온 상태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다시 투싼도 사륜구동 하이브리드는 안 나왔고, 뭐 K8도 당연히 안 나왔는데,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륜구동 빌트인 캠을 적용시킨 거 기준으로 15.8을 간신히 만족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K8이 18.2였나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17인치 휠 기준으로.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빌트인 캠을 넣고 거기에 사륜 구동을 넣게 되면은 거의 연비가 2 정도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포티지는 아마도 그걸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싼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RSPA라는 거를 가솔린 모델에는 적용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투싼에는 안 나왔는데 차별화를 두었는데, 스포티지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이제 비슷하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적용시켜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으로 따로 빼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애프터블로어가 투싼 같은 경우는 적용시켜주지 않았거든요. 스포티지에는 설마 그런 차이를 두진 않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인데요, 이거를 유선으로만 지금 다 되고 있어요, 국내는. 하지만 미국향 투싼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거든요. 무선이 됩니다. 이거 엄청 편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는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거 스포티지에는 꼭 적용시켜주길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유럽 투싼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를 해주면 안 되나요? 사실 전기차의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SUV 전기차, 사실 어떻게 보면은 EV6가 그거를 좀 만족시켜주고 아이오닉 5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 내연기관 베이스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나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출시를 시켜주면 선택의 폭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출시가 아마도 7월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배치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